대한민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팀 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나 자신이다.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명언인데요. 마라톤 경주,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완수하는 것을 바로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조깅, 마라톤 하시나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회에서 좀 뭐 5km, 10km 이렇게 뛰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은 저도 언젠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달릴 때만큼은 턱끝까지 숨이 차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잘 아니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달리기 짝꿍이지 않습니까?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신사모라는 마라톤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허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재모 회원님, 울트라라고 하셨는데 울트라 파워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마라톤은 5km 뭐 건강 달리기, 10km 하프, 그다음에 풀코스 42.195km가 있는데 그 이상을 달리는 마라토너를 울트라 마라토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km를 전문적으로 좀 달리고 있는 뭐 그런 러너입니다. 100km를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도 한번 달려봐야 될 텐데 우선은 준비상 어떻게 잘 갖추고 왔나요? 예, 우리 MC분이 해오신 거는 아주 잘 해오셨습니다. 아 정말요? 복장에도 뭔가 기준이 있나 본데요? 이제 마라톤을 할 때, 러닝을 할 때도 러닝화가 적합을 해야 되고,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내가 직접 신어보고, 그리고 신어보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신고 달리는 양말도 같이 가서 신은 상태에서 해보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발에는 또 여러 가지 피로도가 더 발생해서 발이 또 붓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러닝화를 구매할 때는 또 오후에 구매하는 것이 조금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산 때는 뭐 발목을 잡아주고 미끄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러닝화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우선 러닝화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오래 뛰어야 되니까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신발이 좋을 것 같고요. 발 모양이 사실은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령 발에 이런 아치가 좀 높은 거를 우리가 요족이라고 하고, 아치가 적은 거를 이제 평발, 뭐 편평족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발이 또 이렇게 얇게 좀 이렇게 예쁘게 길쭉한 이런 분도 있고, 또 폭이 좀 두꺼운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발 모양이나 높이에 맞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거나 계속 발과 신발 사이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은 반복해서 뭐 이렇게 뛰게 되면은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발을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면서 또 불편하진 않은 그런 신발, 그런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러닝 전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췄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 다음에는 뭐 달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역시나 준비 그렇죠. 운동이? 이제 러닝을 하기 전에는 이제 굳어져 있는 근육도 좀 풀어줘야 되고, 스트레칭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웜업 정도는 해주고 난 다음에 네. 러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사실 달리기는 우리가 걷기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오후 시간대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활동한 것도 있고 한데 준비 운동이 필요한 건가요? 준비 운동이 필요하죠. 이제 이게 달리기라는 게 그냥 무작정 달린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전체적인 그냥 전신 운동에 또 속하게 돼 있고, 또 달리기로 인한 부상도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준비 운동 가장 필수적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준비 운동을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반대로 네. 그리고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하겠습니다. 하나. 그냥 뒤꿈치를 드는군요. 뒷다리는. 반대로. 생각보다 긴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풀어야 될 난이도로 스트레칭을 여러 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거에 루틴에 더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더하고 예, 이제 가는 건가요? 아주 잘하시네. 정말요? 예. 좋지만. 요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자신만의 어떤 준법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교범적인 내용이죠. 이제 11장 기울기 15도
손목도 시선 15m. 팔 L자. 뒤로. 뒤로.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레칭이 나왔는데요. 네. 뭐 관절 느리기 네. 그리고 간단한 돌리기 동작이 있었는데 돌리는 거, 일반적으로 돌리는 것과 약간 시간차를 두면서 느긋하게 돌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관절을 돌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관절을 많이 움직이면서 이제 뛰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웜업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 좀 천천히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발목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조금 네.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효과를 좀 같이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행하는 게 필요하군요. 네네. 네. 그렇게 러너들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게 러너스니라고 해서 무릎 부상이더라고요. 이 무릎, 달리기가 무릎에 미치는 영향 먼저 짚어주시죠. 결국 달리기 때문에 결국 발목 또 이제 무릎, 허벅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아래쪽에 있는 다리 쪽에 있는 관절들이 결국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릎은 사실은 우리가 걷는 그런 보행 과정에서 이제 구부렸다 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가장 좀 중요하고 네. 또 그러기 때문에 좀 무리했을 때 손상도 많이 생기는 그런 관절입니다. 네. 회원님이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던 질환이 장경인대 증후군인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장경인대 증후군은 우리 이제 허벅지 바깥쪽에 보면은 장경인대라고 장경대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벅지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정강이뼈의 그 전 외측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외과라고도 하죠. 이제 그쪽에 부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서 그 딱딱한 그런 장경대가 이런 그 허벅지 뼈의 그 바깥쪽에 있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마찰을 주면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장경인대가 무릎 바깥쪽이라고 했는데 러너분들은 무릎 하면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확히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요 허벅지뼈 바깥쪽에 허벅지뼈의 아래쪽 바깥쪽이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이제 장경대 증후군이라 하기 때문에 그 네. 부위에 통증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런 동작을 했을 경우에 증상이 심해지고 또 좀 그런 게 쉬면은 또 반대로 좀 좋아지고 이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만으로 다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경인대 증후군은 이 장경대가 결국에는 좀 긴장된 상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수술 없이도 좀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은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휴식, 스트레칭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장경대 증후군이 발생하는 그런 뭐 구조적인 그런 골격의 어떤 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주변 근육들이 좀 과도하게 긴장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을 이제 병행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장경인대를 좀 늘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좀 부분적으로 좀 잘라줘가지고 그 긴장된 상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깅 마라톤에 있어서 무릎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발에서 충격 흡수가 좀 잘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발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잘 일어나고 발목, 무릎, 고관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서로 어떤 특정 관절에만 부담이 안 가도록 많이 뛰더라도 뭔가 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바른 자세로 또 이제 모든 관절을 잘 이용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마라톤 조깅과 관련해서 추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다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나이나 또 체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프 마라톤, 뭐 5km, 10k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네.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거리를 정하고 이제 거기를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생활체육 팀닥터 달리기 1편에서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해서 무릎과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인과 증상 치료법,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고 참고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기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 팀닥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